자, 2018년 6월 고2 학평 때 나왔던 법정 지문, 근로자 채용, 계약, 지문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뭐 아무튼 간에 보시면은 제가 다른 데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을 텐데 이게 고1, 고2 모든 법정 지문 통틀어 가지고 제일 어려운 난이도의 지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할게요. 법지문은 단어가 어려워요. 단어가 어려운데 비슷한 느낌의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서 단어 공부는 반드시 해줘야 돼요. 의미는 반드시 파악을 해주셔야 되고, 저는 여기에서 단어의 의미까지 전부 다 설명을 해드리진 않을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직접 사전 찾아가지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가 단어였죠. 두 번째가 지문 자체예요. 지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써져 있는 그대로 읽어야 되고 여기에서 본인이 해석을 부여하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은 법조문이에요. 그러니까 써져 있는 웬만하면은 우리 정도 수준에서는 일반인 수준에서는 그냥 써져 있는 대로 그대로 보고 이해를 해주고 난 후에 3번 그러니까 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근로는 이렇다. 근로는 이렇다. 끝. 이게 아니고 1-1 어떤 근로는 이렇다. 1-2 어떤 근로는 또 이렇다. 1-3 어떤 근로는 이렇다. 근데 근로 중에서도 다른 방식의 근로도 있다. 근데 2-1 어떤 이런 녀석도 있다. 근데 걔가 아니라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녀석도 있다. 그리고 걔랑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1을 물어볼지, 2를 물어볼지, 1-1을 물어볼지, 1-2를 물어볼지, 1-3을 물어볼지, 2-1, 2, 3을 물어볼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읽으면서 꼼꼼하게 지문 자체를 그대로 최대한 이해를 하고 대신에 지문을 이해하겠다고 지문만 쭉 계속 읽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지문 읽는 데만 10분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지문만 읽는 데만. 최대한 흐름 위주로 잡고 50%에서 60% 정도 이해를 하고 그러면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찾아갈 수 있어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찾아서 거기에서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이 몇 페이지니? 31번. 사회 31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33, 34번이 여기에 해당을 하고 있는 거죠. 33, 34번 큰 복이 나와 있고 특히 3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어디에 해당된 사항인지 어디에 해당되는 사례인지를 못 찾으면은 문제를 못 풀게 나와 있습니다. 풀어도 답이 안 나오게 이걸 잘 해줘야 돼요. 법지문은 이렇게 세 가지 순서 잘 따라 주셔야 됩니다. 지문 이제 들어갈게요. 법지문은 크게 뭐 문단 요약하고 처음에 보면서 흐름 잡은 거랑 그렇게 많이 일치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내용 자체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그냥 큰 흐름만 단어 위주로 해서 잡아주세요. 1번 문단. 그래도 정의에 대해서는 항상 동그라미를 쳐주셔야 됩니다. 근로자란 그리고 정의가 여기 일하는 사람까지가 의미 정의죠. 쭉 밑줄 치셔도 되고 그리고 동그라미가 어떤 단어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굳이 뒤에까지 밑줄을 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근로자에 포함되는 범위도 여기 있을 거고요. 그런데 체크 하나 해주시고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요게 문제라는 거예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법적으로는 근로자인데 특정한 이유 때문에 그 근로자로서의 혜택,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거야. 그것이 바로 법적인 보호에서 벗어나 있는, 그러니까 손해를 볼 때 법으로 어떻게 커버를 쳐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혹은 이 사람들이 그럼 어떤 식으로 보장을 받아야 하는지,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거니라고 대충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국어 지문인데 이 법적인 보호에서 벗어나 있는 이 녀석들을 착취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사장질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봅시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그 근로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자, 여기서 하나. 이 문장의 의미가 직관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이 문장의 의미는 뭐예요? 사업주, 사장님이 근로자, 알바를 채용할 경우에는, 채용은 굳이 설명할 필요 없죠. 알바를 고용할 경우에는 그 조건을 직접 써서 볼 수 있게 해놓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단어로 바꿔가지고 하면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사업자 근로자 이렇게 쭉 읽으면서 머릿속에 직관적으로 이미지라던가 아니면 내용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여기서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근로 조건에 대해서 사업주, 사장이랑 약속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약속은 구두로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계약은, 모든 계약은 무조건 서면으로, 종이로, 문서로 작성을 해야 돼요. 근로계약서에는, 근데 또 어떤 지문에는 구두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준 지문도 있어요. 아무튼 간에 여기선 그건 아니니까, 계약서에는 기간, 장소, 할 일, 시간, 쉬는 시간, 일하는 시간, 쉬는 날, 휴일, 임금 받는 날 등 이것들이 전부 다 중요한 내용들이라 이거야. 이런 것들이 반드시 나타나 있어야 돼요.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 나중에 알바할 때 부당 거래는 안 할 수 있겠구만. 이 근로계약서는 사업주가 누구였어요? 사장이죠. 사장님과 그 다음에 근로자 본인이 작성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어. 1대1로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쉬는 시간이 주어져야 하고, 1주간에 정해진 근로 일수대로 일한 근로자에게는 일주에 1일의 유급 주 휴일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하네요. 1주간에 정해진 근로일수대로 일하였을 때 임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나? 그러니까 너 오늘 쉬어, 내일 쉬어 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에 해당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4인 이하의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휴일에 근무할 경우 임금의 50%를 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4인 이하의 사업장, 그러니까 1, 2, 3, 4인까지의 사업장에서는 휴일에 근무를 해도 임금의 50%를 더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이 말은. 그렇죠? 그래서 1년간 정해진 근로일수에 따라 성실히 근무한 경우에는 연차 유급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 유급 휴가, 유급 휴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유급, 급여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휴가를 가도 그 날짜는 내가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가 돼서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내가 휴가 간 날을 월급에서 빼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만 1주간의 정해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지금 체크를 해볼게요. 1주간의
정해진 근로 일수대로 일한 근로자에게는 일주일에 1일의 유급 주휴일을 보장되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똑같이 1주간의 정해진 근로 시간이 15시간, 그러니까 한 주 동안에 15시간 미만을 일한다면 퇴직금, 유급 주휴일, 그리고 연차 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유급 주휴일, 그리고 연차 유급 휴가, 그리고 퇴직금도 어디 있을 겁니다. 없나요? 퇴직금은 없네요. 퇴직금 여기는 추가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퇴직금은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주가, 그리고 여긴 또 다른 이야기를 하네요. 만약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 그러니까 주는 거 하지 않았을 때도 처벌 대상이 된다. 근로자용도 있어야 되고 사업주도 있어야 되고 그 계약서는 동일한 계약서를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보시면 이제 문제를 어떤 식으로 내냐면은 여기에서 근로시간이 일주일 동안에 15시간 미만이야. 근데 애매하게 막 14시간 30분을 일했다거나 그런 식으로 묘하게 14시간, 한 15시간 가까워 보이는 느낌으로 근로시간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었을 경우에 보장받을 수 있는 퇴직금, 유급주일, 연차휴가 규정 등을 적용시켜버린 거야. 그렇다면은 이 다만이라는 부분을 제대로 찾아가지고 읽지 못했다면, 그냥 써져 있는 대로 그대로 적용시키지 못했다면은 제가 아까 말했던 3번 문제를 어디다가 적용을 시켜가지고 찾아낼 수 있을 것이냐라고 쓴 거 있죠. 그거 필기했죠. 이걸 보시면 이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2-1이고 이거를 다만이라는 것을 2-2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문제에서는 분명히 2-2로 적용해야 될 문제인데 이거를 못 보고 2-1로 풀면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겠죠. 내용이 반대니까. 보장되고 보장 안 되고니까. 이런 식으로 잘 꼼꼼하게 읽어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문단은 근로자에 대해서, 2문단은 근로계약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도 근로계약 동그라미 정의 빠졌네요. 근로계약이란 그리고 여기에서 또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권리가 있대요. 왜 이러냐.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일을 하는 만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 애들도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바로 너희들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채용된 이후에 이제 생각해보면은 내가 중학교 때 PC방에서 정말 많이 놀고 싶었는데 용돈도 별로 없고 PC방에 쓸 돈도 많이 없고 그때 PC방 되게 비쌌거든. 그래서 중학생 2학년인가 3학년 때였는데 그때 근데 PC방 알바는 자기가 알바하는 시간 이외에는 게임을 할 수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나는 중학교 때 엄마 아빠한테 PC방 알바 시켜달라고 했단 말이야. 그 PC방 사장님하고 통화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PC방 알바하면서 그때는 지금처럼 막 PC방 식당 같은 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사발면밖에 없었어요. 사발면, 과자, 음료수 요 정도만 있어가지고 일하는 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 아 근데 그때는 그건 있었던 것 같다. 그때는 PC방에서 흡연이 가능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담배 냄새가 많이 뱄던 기억이 나네요. 사람들이 담배 펴가지고. 대신에 PC방 끝나고 게임 PC방 끝나고 그리고 내 알바 시간 전 알바 끝나고
후에 게임을 많이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던 게 하루에 뭐 대여섯 시간씩 하다 보니까 내 시간이 없어. 알바 끝나고 나면 저녁 먹을 시간 되고 저녁 먹으러 집에 들어가면은 나오기도 뭐 하고. 그래서 하루에 게임하고 싶어가지고 PC방 알바를 시작했는데 게임을 하루에 한두 시간도 못했던 것 같아. 그냥 맨날 알바만 하고. 그런데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했느냐? 내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내가 그때 당시에 그 PC방에서 알바하면서 받았던 돈이 최저임금 미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살짝 억울해가지고 벌써 20년 전인데 살짝 억울해가지고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알바 중에 달라고 안 해도 돼요. 알바가 끝나고 나서 그냥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은 자동으로 줍니다. 안 그러면 그 가게 닫아야 돼요. 벌금을 이빠이 낸다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으면서 알바를 했다면은 그 알바 시간하고 계약서라든가 아니면은 알바 금액 받은 거 이런 것들을 증거를 잘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그게 싫다고 그냥 어차피 최저임금까지는 여러분의 돈이에요.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다고 억울해하지 말고 그냥 즐겁게 사장님하고 재밌게 노세요. 이 새끼는 최저임금 미만 주는 씨발놈 이런 게 아니고 이 새끼는 결국은 나한테 임금을 제대로 줄 수밖에 없는 고마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조금 줘도 내가 신고하면은 다시 그 나머지 빈 거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그런 거에 화내지 말고 나중에 간단하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얼굴 붉힐 일도 없고요. 인생의 꿀팁이에요. 자, 아무튼 간에 남은 부분 이야기를 해보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이것도 얘기했었죠. 근로자로 채용된 이후에 필요에 따라 교육이나 연수를 받고 있는 수습 근로자의 경우 일하기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를 3개월이 지나면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거 조항 하나하나가 전부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인턴 기간이라고 하죠. 이 기간을 악용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이 기간을 악용해가지고 제대로 배우는 것도 없는데 그냥 수습기간이라고 돈 조금 주거나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것도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얘가 바로 나가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위험 같은 걸 부담하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간에. 단순 노무제. 그러니까 얘는 그게 필요 없잖아. 교육이나 연수가 필요 없으니까 100% 임금을 지급받아야죠. 그런데 그런 간단한 일을 하는데 수습이라고 돈을 조금 준다. 그러면 또 뭐예요? 신고하세요. 자, 그래서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고를 하면은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쵸? 임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임금은 정기적으로 이거 체크를 하나씩 다 해야 돼요. 정기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그러니까 전달도 아니고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돼요. 현금 또는 계좌이체죠. 임금은 일, 주, 월 단위, 요것이 정기적인 단위고요. 현물이나 상품권은 안 돼요. 통장으로 지급하는 계좌이체는 가능해요. 현금으로 봉투로 주거나 계좌이체로 주는 것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나눠서 주는 것도 안 됩니다. 이것도 임금 체불인 거예요. 대표적인 임금 체불 사례를 보면은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날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원래 오늘이 며칠이니? 아무튼 간에 매달 10일에 줄게 해놓고선 11일에 줘도 임금 체불인 거예요. 그리고 임금 중 일부만 지급한 경우, 내가 만약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99만 원만 받고 만 원은 좀만 이따 줄게 해도 임금 체불인 거예요. 그리고
퇴사 후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 약속 없이 14일 이내에 그때까지 퇴사까지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것도 임금 체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일을 하기 위해 출근을 했는데 갑자기 일이 없어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 그 이유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2-1, 2-2, 2-3 요런 것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래서 문제를 잘 읽고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찾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일이 없어 집으로 되돌아갔는데 그 이유가 사장의 문제라면, 휴업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4인 이하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장은. 그러니까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은 4인 초과, 그러니까 5인부터의 사업장에서는 전부 다 적용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임금을 받지 못하면 독촉장을 발송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힘세 보였던 사장님이 왜 이렇게 작아 보이는지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사업주는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근데 있으면 해고를 해도 돼요. 그 근로자가 그 사업에 큰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뭐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거나 그렇다면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간에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 관련 내용 등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아르바이트랑 근로기준법이랑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해고 관련 내용 등이 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해고 관련 내용은 확실하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겠죠. 만약에 사업주에게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경우에 일정 금액의 해고 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해도 일정 금액의 해고 수당을 받을 수가 있대요. 그런데 일정 금액의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불구하고 일용 근로자로서 일용직 매일매일 일하고 돈 받고 그렇게 하면서 3개월을 연속 근무하지 않은 경우,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을 정하여 근무 중인 경우에는 해고 수당을 청구할 수 없대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것도 2-4 정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당해고는 당연히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를 못 받는 경우를 알려주는 겁니다. 해고 수당을 못 받는 경우가 아닌데 못 받는다고 문제에서 말했다면 틀린 문제가 되는 거,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아무튼 간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해고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보다는 조금 더 센 거죠. 5년 3천만 원이니까. 최저임금은 얼마였어요? 3년 2천만 원이었죠. 그래서 산문단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될까요? 여기까지가 산문단이었죠. 요거는 임금에 대한 이야기였고, 사문단은 뭐죠? 해고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해고와 해고 수당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오문단은 뭐였죠? 산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일하다가 다쳤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냐면 여기는 그냥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나와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고 보시면 모든 지문은 우리한테 뭔가를 전달해 주려고 하는 목적에서 써진 거거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알바, 그리고 더 멀리 보면은 이제 근로계약서 적용해서 뭐 정규직으로도 이제 일을 하게 될 텐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부당한 취급을 받았는데 그게 정당한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어떤 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하면 돼요. 내가 씨바 지금 좀 엿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기분이 좀 나쁜데 더럽네 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럼 실제로 그게 부당한 대우인지 알아봐. 이거는 100% 부당한 대우인걸? 이라고 하는 순간 고용노동부를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행복하게 끝나요. 군대에서는 뭐가 될까요, 이게? 소원술이 그런 거 아닙니다. 군대에서는 소원술이 이게 아니고, 군대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은, 군대 꿀팁이에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꿀팁. 이제는 근데 거의 많이 없어졌을 텐데, 군대 버전으로 ST 이게 맞냐? 요즘 말을 몰라가지고 군대 그냥 버전으로 합시다. 군대 버전으로 본다면은 이거랑 똑같이 조질 수 있는 방법은 부대 내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해당이 없어요. 부대 내에서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휴가 나와서 국방부, 국민신문고, 그리고 헌병대에 따로 개인적으로 글을 올리거나 연락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남학생들만 알면 돼요. 강의는 아까 여기 동그라미 쳤을 때 이미 끝났어. 길게 좀 얘기를 했는데 어떤 느낌으로 봐야 될지 좀 이해는 되나요? 사실 이게 법정 지문이어가지고 무조건 뭐 2-1, 2-2 이런 식으로 뭐에 해당하는지 달달달 나눠가지고 봐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모든 지문 다 그래요. 그런데 법정 지문에선 조금 더 좀 스트릭트하게, 좀 빡빡하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 왜냐면은 내용들이 어렵고 되게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오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서 나도 모르게 지 혼자 이제 급발진해가지고 주관적으로 뭔가를 생각해버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거에 좀 많이 의도하는 거예요, 출제자가. 이래도 되지 않을까? 그럼 이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출제자가 의도하는 거라서 무조건 법정 지문은 지문 안에 문제에 해당하는 경우가 들어있고 그 경우에 맞춰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걸 조금 더 다른 지문도 전부 다 똑같이 그런 식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법정 지문은 조금 더 그거를 되게 타이트한 느낌으로 가져가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할게요.